경기 침체 위기감에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포를 쉽게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와 조지아주를 강타하면서 5명이 숨졌습니다. 미 동부 지역으로 이동할 걸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맨해튼에서 한 백인 여성이 우버 운전자의 피부색을 거론하며 후추 스프레이로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가해 여성은 폭행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증오 범죄로 추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00피트 상공을 날던 경비행기가 엔진 이상으로 사람들이 있던 골프장 그린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K-팝 댄스 최강자를 가르는 댄스 페스티벌이 LA에서 개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장이 열리자 뉴욕 증시는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개장 직후 3%대, S&P 500은 4%대 하락률을 보였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6%대 하락률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전 중 발표된 미국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1.4로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낙폭은 다소 줄였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 발표된 제조업 PMI는 50선을 하회했지만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보다 비중이 큰 서비스업은 50선을 넘어서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신호를 낸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을 전망하는 빅스 지수, 이른바 공포지수는 증시 시작 전 5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크게 떨어졌지만 여전히 30을 넘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7월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는 등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에 일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외 투자에 쓰였던 엔화가 걷어들여진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또 투자 스승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고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침체 우려를 키웠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 market's reaction today has been over-exaggerated and overdone. And the reason for that is that the Fed has stated that they are data dependent.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보다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이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다음 실업률 발표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등 주요 기점대까지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한국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휘청인 가운데 4년 5개월 만에 두 시장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41.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8.77%, 2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폭락을 거듭하며 전장 대비 11.3% 하락 마감했습니다. 폭락을 거듭한 두 시장은 오후 들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채 1분간 지속되는 조건을 충족해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거래가 재개되고도 추락을 거듭하며 코스피는 9개월 만에 장중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제 하루 사라진 시가총액은 235조 원에 달합니다. 코스피 종목 중 98%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권의 주가도 10%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의 실적 부진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서 상반기까지 유지되어 왔던 AI를 포함한 성장 산업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일본과 대만 증시도 하루 만에 12.4%, 8.35% 급락하는 등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보이던 코스피 하락세를 두고 정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와 금융당국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데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 하락세가 이어지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열대성 폭풍 데비가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향하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거리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고 시속 80마일에 달하는 열대성 폭풍 데비가 오늘 오전 7시 플로리다 빅밴드에 상륙해 플로리다주 전역과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대서양 연안이 모두 폭풍 영향권에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플로리다 주 전역의 홍수와 폭풍으로 인한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지고 플로리다 북부 전역에 25만 가구 등의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7,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으며 올랜도 국제공항의 경우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중 4명은 플로리다에서 1명은 조지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데비가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하면서 풍속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만큼 플로리다부터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최소 1pt에 달하는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What we obviously never want to see and didn't want to. And we've tried to do everything we could to prepare and caution everyone to be careful through this storm, and it's not over.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500명의 주민들이 침수된 주택에서 대피한 가운데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도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갑자기 최대 시속 110마일에 달하는 EF1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지붕이 파손되고 차량이 뒤집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 한 우버 승객이 운전자에게 갑자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우버 뒷좌석에 앉아있던 두 여성 중 한 명이 느닷없이 운전기사의 눈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이 기사의 팔을 잡고 공격을 계속하며 기사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운전석을 밟고 넘어와 기사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What? I'm like kind of hanging out in the car, so I just take it out the buckle and close my eyes and get out. And then I realize my car is running. I jump in and put in park position and get out. 우버 운전자는 공격을 받기 전 승객과 대화한 적이 없으며 가해 여성의 친구가 스프레이를 뿌린 이유에 대해 묻자 여성은 운전기사가 갈색 인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가해 여성을 체포해 3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우버 기사는 현재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장벽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보고 증오범죄방지법과 택시기사 보호법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행 중이던 경비행기가 기체 이상으로 사람들이 있던 골프장에 비상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국은 어제 오후 맥클레런 공항에서 이륙한 경비행기가 400피트 고도에서 운행하던 중 엔진에 이상이 생겨 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인근 해기노크스 골프클럽으로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추락하던 비행기는 골프장 퍼팅 연습을 하는 그린을 가로질러 프로샵 앞에 멈췄으며 그린에서 연습을 하던 골퍼가 추락하는 비행기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고 이후 조종사는 손가락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채 스스로 걸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is is like unreal because every time I come here, I love this place, but I've never seen that. A plane right there crashed into the
building. There's tons of people playing golf. There's people in the pro shop. The fact that he was able to navigate this plane to a safe landing like this is just something that we don't typically see. 한편 비행기가 충돌한 프로샵 건물 역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주 월도프에서 열린 한 야구 경기 중 강풍으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찰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저녁 9시 20분쯤 서든 메릴랜드 블루 크랩스 경기가 진행되던 리젠시 퍼니처 스타디움에서 돌풍으로 인해 내부에 설치된 바운스 하우스가 20피트 공중으로 떠올라 추락하면서 아이들이 다쳤습니다. 당시 경기장에 있던 응급의료팀이 5살 어린이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고 다른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풍속이 시속 25마일 이상일 때는 바운스 하우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날씨가 좋은 날에도 바운스 하우스가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고정하고 모래 주머니를 무게추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바운스 하우스 관련 사고는 지난 5월 애리조나주 카사그란다에서도 발생해 2살 아이가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한인 남성을 포함해 11명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네이플스 지역에서 불법 마사지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50대 한인 남성 김중재 씨를 포함해 11명의 마사지 팔러 업주와 직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이 소유하거나 근무한 10곳의 마사지 업소도 함께 적발했다면서 이곳에서 성매매나 돈 세탁, 불법 구금 등의 범죄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플로리다주에서 새로 시행된 법안 인신매매 퇴치법의 일환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4개의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아 폐업했으며 2개의 마사지 업소에 대한 명령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녹지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시작된 한인타운 피오피코 공원 조성 프로젝트가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헤더트 LA 10지구 시의원을 비롯해 지미 킴 LA시 공원국장, 제임산 LA 한인회 등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오늘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공원 부지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7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피오피코 도서관 주변에 23,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미니 공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녹지와 놀이터, 산책로, 지하 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Where we know there isn't enough parks in our community, in this community in particular. So having this innovative way of building a park on an existing parking lot, but also preserving the parking spaces that they're going to need, not only for the park but also for the library, I think is really monumental and an innovative way of bringing green spaces into Koreatown, our community. How beautiful this space will be. It's going to have trees, it'll have workout equipment, they'll have a walk track, all the things that, you know, make you feel good about your community and invigorated about being here. So you could, here you'll be able to stimulate your mind and body. 피오피코 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가 폐지되고 팬데믹, 인플레이션 등으로 예산 배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10년 동안 공원 건설이 지연돼 왔습니다. 한편 피오피코 공원은 내후년쯤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도서관은 리모델링 작업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K-팝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K-팝 댄스에 대한 열풍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래미 뮤지엄에서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K-팝 커버 댄스 페스티벌 무대에 설 미국 대표팀을 뽑기 위한 오디션이 진행됐는데요. 참가자들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 K-팝 아이돌 그룹처럼 옷을 맞춰 입은 팀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차례를 기다립니다. 무대에 오른 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봅니다.
K-팝 아이돌 무대의 필수 요소인 칼군무와 표정 연기까지 선보이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이어갑니다. 다음 달 미국을 대표해 한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K-팝 커버 댄스 무대 해설 댄스팀을 뽑는 행사가 그래미 뮤지엄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래미 뮤지엄 측에서 이제 초청하신 분들이 한 300여 분 되시고 또 여기 오늘 출연하시는 K-팝 커버 댄스 팀들하고 관계자들 합쳐서 한 400명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Yes, I really do believe that K-pop is a phenomenon that is worldwide, and we certainly see it here in LA. It feels like the start of something very special. We've never hosted a K-pop dance contest before or festival. Is learning a little bit more than just about the music and the dance. It's about the whole Korean culture. So we're really honored, and we hope for many more. 참가한 댄스팀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K-팝 커버 댄스 행사지만 참가자들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For us, we kind of talk about it like it's the Olympics because it's the opportunity to represent your country and then go and meet a bunch of other countries in Korea. So 특히 행사 참여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팀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 시간 딸의 대회 준비를 지켜본 부모님도 함께했습니다. No, we're from Utah. I'm here because my daughter's dancing in the competition. I love K-pop. I'm so excited about it. Loves to do all the dances and enjoy our time doing that. K-팝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국 제품 사용과 실제로 한국 방문으로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ll the people that I met that have introduced me to skincare. Then I started with serums and essences, and now I have a whole routine. I would love to go to Korea. We're hoping to go in September. I want to go to Jeju Island. I want to go to Gangnam. Us three are actually going to be going in 2 weeks. Yeah, we're really excited. 행사 당일 참가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K-팝 댄스를 추고 서로를 응원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은 다가오는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전 세계 참가자들과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그래미 뮤지엄에 첫 한인 작가의 벽화가 전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미 뮤지엄은 한인 작가 지비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일부터 그래미 박물관 입구의 왼쪽 벽면 자리에 K-팝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비지 작가는 이번 작품에 K-팝이라는 주제에 맞게 K-팝의 음악적 장르와 그래미 뮤지엄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상징들을 녹여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품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음악으로 세계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마음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K-팝 장르와 그리고 그래미와의 협업 그리고 두 관계를 제가 이제 아트로 녹아냈는데 제일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한국인으로서 한국말을 작품 안에 이렇게 새겨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K 문화, 컬처를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비지 작가는 그래미와의 협업을 진행한 최초의 아시안 아티스트며 해당 작품은 내년 초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비지 작가는 영화 기생충 속의 다송이 그림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작품이 걸린 벽면은 한때 유명 작가인 콜레트 밀러의 작품 날개들이 전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의 부촌 주택가에서 하룻밤새 2번의 주택 침입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국의 유명 배우 탐 행크스의 주택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10시부터 퍼시픽 팰리세이즈 엠버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2번의 주택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실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새벽 4시 30분쯤 다른 주택의 1층 유리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주택 가운데는 탐 행크스의 주택도 포함됐고 절도범들은 탐 행크스 부부가 없는 틈을 타 본체 옆 게스트 전용 별채를 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현재 절도 피해 금액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며 경찰은 도주한 절도범들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한인타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경찰국이 발표한 범죄 집계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LA시에서 총 5,641건의 소매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좀도둑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을 포함하는 윌셔 경찰서 관할 지역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업주들은 팬데믹 이후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다 다치거나 숨진 업주들이 적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찰 측은 업주들에게 좀도둑 예방을 위해 경고문을 게시하거나 사업장 내부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잠금 진열대를 설치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LA시에서 소매절도와 떼강도 범죄는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2년에 비해서는 2배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전쟁 예고로 중동 지역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확전 방지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현지 시각 5일, 이스라엘에서의 공습 경보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이스라엘 응징을 외쳤습니다. 침략자, 결정적 조치 등 거친 표현들로 전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بیه متجاوز حتما اقدام جدی و بازدارنده خود رو با قوت، قدرت، با قاطعیت و با صلابت انجام. 이스라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내각 주요 인사를 위한 지하 벙커를 준비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란의 보복이 예상된 당일, 미국의 중동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 우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요르단, 카타르 등과 이딴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And it is important that all parties take steps over the coming days to refrain from escalation and calm tensions. Escalation is in no one's interest. 러시아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을 이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확전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 주요 명문대생도 포함된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과 리조트 파티를 내세워 동아리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자동차가 8대 이상 있고 고급 호텔, 리조트 VIP를 다수 보유했던 한 대학교 연합 동아리 홍보물입니다. 고급 호텔, 고가의 식사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홍보해 단기간에 대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동아리가 됐습니다. 동아리 회장인 30대 남성은 이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고급 호텔 등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경계심이 흐트러졌을 때 액상 대마를 권한 뒤 점차 필로폰이나 LSD 등 다양한 마약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와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점점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리고 동아리 회장과 동아리 임원 2명을 비롯한 회원들은 가상화폐로 마약을 사들인 뒤 웃돈을 더해 마약에 중독된 동아리 회원들에게 판매하게 됐습니다. 동아리엔 국내 주요 명문대생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동아리 회장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학가 마약 유통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학생 14명을 적발하고 이미 구속한 동아리 회장을 추가 기소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5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이른바 TMF 사태의 소비자 환불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불은 일반 물품 위주고 상품권이나 여행 상품 환불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30도를 넘는 폭염에 팀원 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결제 대행사 본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팀원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했는데 아직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괌으로 가는 여행 티켓을 구매했는데요. 다른 페이 사료는 다 지급이 되는데 왜 피지사에서만 여행 상품은 빼고 지급을 하는지. 피해자들은 카드사와 피지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카드사는 공식 입장 자체가 본인들은 이걸 피지사로 넘겼고 2, 3주가 걸리니까 그냥 이제 기다려라. 카드사는 결제 대행사에서 환불 신청이 와야 한다는 입장이고 결제 대행사 피지업계는 여행 일정이 확정돼 결제가 이루어진 만큼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행사들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뭐 환불은 요원하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뭐 안 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할 때 핀번호도 함께 발송이 됐다면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피지사와 여신업계가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신업계와 정부가 이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그만큼 환불 제어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글은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동안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이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고요. 구글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시위대가 총리 관저를 점령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차량은 화염에 휩싸였는데요. 현지 시간 5일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관저에 반정부 시위대가 난입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직후 헬기를 이용해 방글라데시를 떠났는데요. 방글라데시 육군 참모총장은 하시나 총리가 사임했고 군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과도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시나 총리는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자 건국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의 장녀로 2009년부터 15년간 장기 집권해 왔는데요. 최근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해외로 도피했고요. 인도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육질의 여성이 남성의 뺨을 때립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일본 도쿄의 술집인 머슬걸스바인데요. 피트니스를 테마로 한 이 술집은 주짓수 수련자,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프로레슬러 등 근육질의 여성들이 직원으로 일하고요. 여직원들이 손님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같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최대 3만 엔, 우리 돈으로 28만 5천 원 정도인데요. 머슬걸스바는 유튜브에서 활동했던 전직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이 문을 닫자 2020년 개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되게 중요한 보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닐 때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뭐냐 같은 질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이 아니었다 하는 상황에, 그리고 특별히 이 교통사고가 LA 카운티, 한인타운, LA 카운티 incorporated, unincorporated 있는 도시에서 난 사고면요. 911을 불러도 911에서 디스패처가 첫 번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다쳤습니까? 의 질문에 네, 다쳤습니다 할 때 앰뷸런스 그러면 오는 거를 원하십니까? 앰뷸런스는 안 와도 돼요 하면은 폴리스도 따라서 안 나와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맺으냐?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 다른 주에는 911을 불렀고 앰뷸런스 안 필요해요 해도 폴리스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거기서는 상대방 보험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하고 차에 데미지 낸 그쪽 차, 내 쪽 다 사진 다 받으시고, 증인이 있었다면 증인의 인포메이션, 사진, 전화번호를 다 받으신 후에 그날 이머전시를 가면은 좋지만 만약에 이머전시 단계까지는 아니었다 하면은 곧바로 CHP 아니면은 폴리스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사고가 난 다음에 곧바로 무료로 기록을 만들 수 있는 Traffic Collision Report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드셔야지만 보험 회사를 통해서 싸울 때 나의 입장에 기록해놓은 스토리를 보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Police Report 아니면 폴리스가 안 나올 때는 Traffic Collision Report의 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되게 부들부들하고 무서울 수가 있지만 안정하시고 기록을 다 만드는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무인 점포를 노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범인 잡기는 쉽지 않다는데요. 주인이 없다고 마음껏 물건을 훔치던 절도범이 꼼짝없이 가게에 갇힌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무인 점포인데요.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고요. 계산도 하지 않은 물건을 가져온 가방에 마구 담기 시작합니다. 가방 가득 물건을 채운 남성이 나가려는데 어라, 문이 꿈쩍도 안 하네요. 밀어도 보고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당겨도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절도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주인이 원격으로 문을 잠가버리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건데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남성, 잠시 고민하는 듯 서성이더니 혹시 문이 열릴까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을 시도해보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요. 결국 포기한 듯 창고로 숨어듭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쳐 검거됐는데요. 누리꾼들은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일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김우진 선수와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이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를 선보였는데요. 세계 양궁연맹 SNS에 결승전 직전 대기실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고개를 돌려 모니터로 동메달 결정전을 지켜보는 앨리슨과 달리 김우진 선수는 양손을 모은 채 멍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극한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실에서 초연한 듯 차분한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누리꾼들은 너무 어색해 보인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긴장감이 전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두 선수의 결승전에서 김우진 선수는 한 발로 승부를 가리는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4.9mm 차이로 금메달을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묘기를 부리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묘기를 부리며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운전자, 갑자기 페달에서 한쪽 발을 떼더니 뒤로 쭉 뻗고요. 운전대에서 한쪽 손을 떼더니 두 손을 완전히 떼고 위로 뻗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자세로 아찔한 주행은 1분 가까이 계속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운전자들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죠.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경찰까지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추적해 지난달 28일 운전자를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이 남성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마약 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촌 축제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반려견 서핑 대회인데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능숙하게 서핑을 즐기는 반려견들. 주인 없이 혼자서 네 발로 중심을 잡고 파도를 타는 모습이 정말 멋지죠. 현지 시간 3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약 15마리의 반려견이 참가해 저마다 갈고 닦은 서핑 실력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사람 서핑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서핑 지속 시간과 기술 등을 심사해 최고의 서핑견을 뽑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